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최근에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다가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를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가총액은 약 4,400억 정도고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래 신사업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장기로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한 관점을 정리해서 영상을 통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재무 상태는 IT 중견기업치고 이 정도면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사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유보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한글과 컴퓨터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주력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큰 아이템은 아니다 보니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 모양새가 아니죠. 조금은 스테이블한 느낌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영진들이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모색하는 것 같네요. 현재 지주사인 한컴위드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주주들 지분까지 합쳐서 3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장기 투자 종목을 고를 때 대주주가 지분을 계속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꼭 확인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도 대주주가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 시점에서 PER은 20배고 PBR은 1.45배 정도인데 아직은 살짝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료 조사하기 전에는 한컴그룹 자회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한컴위드의 자회사까지 더하면 정말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컴 MDS라는 코스닥 상장 자회사를 플레이그램에 950원에 매각을 했죠. 한컴 MDS의 자회사로 있던 한컴 프론티스와 한컴 케어링크, 이 두 회사는 매각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저는 사실 한컴그룹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의 경영진이 이렇게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한컴 MDS를 매각하고 이렇게 사업 구조를 세팅한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세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컴은 크게 두 가지 신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사업이고 다른 하나가 항공 및 우주 사업입니다. 제가 앞서 사업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세팅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업들이 서로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컴이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클라우드 사업이 한컴이 계획하고 운영 중인 모든 사업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컴이 위성을 쏘아 올린 이유가 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쏘아 올린 위성 자체의 촬영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관계로 고해상도 촬영은 어렵기 때문에 지상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촬영을 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이미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한컴이 클라우드 사업을 직접 한다면 외주 맡길 필요 없이 한컴 그룹 내에서 처리할 수가 있죠. 메타버스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그룹과 협업하여 싸이타운 런칭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목을 끌지는 알 수 없지만 오픈하면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수집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한컴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데이터 가공을 하게 되겠죠. 현재 자회사인 한컴 케어링크에서 서비스 중인 검진 예약 시스템과 스마트 건강관리 솔루션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컴그룹이 영위하는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다 좋은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형 투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도 구축해야 하고 또 위성도 몇 기 더 추가로 발사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을 실행시킬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차트 일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1년 말에 신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일본 기준으로
역배열로 전환이 됐죠.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일반적인 하락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제 하락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났으니 아직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신사업 관련 내용들은 이미 다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투자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한컨그룹이 실행하려는 사업이 단기간 내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차트상으로 가장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10년간 형성한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계속 하락 중이라는 것입니다. 코스피도 코로나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뚫고 큰 상승을 해줬는데 말이죠. 그래도 일단은 상방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와준 것 자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박스권 돌파 재도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12,000원 선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장기 투자 종목으로 올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단기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포인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너무 심하게 늘려버린 탓에 인플레이션이 와버렸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을 더 지피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계속 금리만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상승한 물가를 잡을 수 없고 인플레이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증권시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갈 거고 그럼으로 인해 코로나 하락 때와 같은 급격한 V자 반등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서서히 하락하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금리도 다시 인하하고 환율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서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되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부분은 시간 나는 대로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린 종목들은 제가 원하는 지점이 오든 안 오든 상황을 계속 보면서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